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쉽게 풀어보는 김정권 TV의 김정권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누전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이 누전이 발생을 했을 때 셀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갑자기 누전이 생겼을 때 참으로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등도 들어오지 않고 모든 전열 쪽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TV나 제일 중요한 냉장고, 그 다음 에어컨 등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의 곤란한 사항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누전이 발생했을 때 물론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를 하시면 간단하죠.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가 늦은 저녁이었거나 또는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기적인 지식이 특별히 없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셀프로 누전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프로 자체적으로 누전을 처리하더라도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상식을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꾸며놓은 것은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을 제가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ELB, Earth Leakage Breaker죠.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물론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배선용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후단에 각각의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후단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전반 안에 있는 이 차단기들의 형태가 지금 제가 배선을 해 놓은 이런 형태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배선용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 누전 차단기, 전열 1 누전 차단기, 전열 2 누전 차단기, 에어컨용 누전 차단기.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셀프로 누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전기기를 새로 사용하면서 이 전원 공급 자체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기의 설비를 점검을 받으시면, 여기에 들고 나온 데이터는 제가 2020년 8월 14일 날 오후 4시 29분에 어떤 특정한 세대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전등, 전열 1, 전열 2, 에어컨, 여기 보시게 되면 전등, 전열 1, 전열 2, 그 다음에 에어컨에 대해서 절연 저항을 이렇게 측정한 것이죠. 전등의 R상, 전등의 하트상, 그 다음에 중성선, 전열 1의 하트상, 중성선, 전열 2, 에어컨,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런 점검을 받아두시면 여러분들 전기 사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 집에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전반의 구조와 누전의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훨씬 대처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전기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전이라는 것은 기름이 새게 되면 누유죠. 그리고 물이 새게 되면 누수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새는 것을 누전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이렇게 바깥에서 1차에서 공급된 전기는 세대의 분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전기 제품에 콘센트를 꼽아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등을 우리가 차단기를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겠죠. 이렇게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기가 자기 가야 할 길로 돌아서 왔다가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이런 도체를 따라서 흘러가지요. 이렇게 도체를 따라서 흘러가는 전기는 바깥으로 새지를 않습니다. 안전하게 흘러가던 전기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도체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기들은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에 이런 전선관이 있고요. 이 전선관 안에 이렇게 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선관이 항상 드라이 상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누수나 그 다음에 결루 현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런 배관 안에 습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습기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된 전선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으로 전기가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어 나가는 것을 누전이라 하고요. 이 전등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화장실의 벽면에 붙어 있는데 샤워를 하던 중에 이 리셉터클 부분에 물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누전이 발생이 되겠죠. 누전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차단기가 트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스위치 부분에도 뒤쪽에 보면 연결 부위가 다 있죠. 거실이나 안방 그리고 화장실에 사용하는 여러 개의 전등이 달려있는 이런 스위치 뒷면에도 이렇게 전선이 꼽혀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죠. 이런 면에 결루 현상 등으로 습기가 있다면 이 부분에도 누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기가 제 갈 길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전기가 새는 것을 우리가 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전기의 비전문가를 하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누전을 처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데 정전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전이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방금 저처럼 이렇게 절연이 잘 되는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절연 장갑을 먼저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밝은 후레쉬를 준비를 하시고요. 웬만하면 2인 1조가 돼서 작업을 하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점검을 할 때 뒤쪽에서 상대방이 후레쉬를 비춰주면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후레쉬가 준비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편이나 오른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신발장을 열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분전반이 있습니다. 분전반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에 이 카바가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카바를 4개의 피스를 풀면 카바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단기들이 이런 전선의 누전이나 또는 콘센트에 꼽혀져 있는 부하들, 즉 전기기기들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차단기가 트립이 될 때 바로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서 전선과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동안 열화, 이 차단기나 접점 등에서 열이 발생이 돼서 접점이 높거나 아니면 이 차단기 내부에 어떤 열화 현상이 발생이 돼서 플라스틱 탄 냄새가 나면서 차단기가 트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전반 가까이 갔을 때 플라스틱 탄 냄새가 난다면 더 이상 점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작업을 일임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올렸을 때 차단기가 동작을 하고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어느 부분은 전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접점이 될 수도 있고 부하 쪽에 전선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단지 차단기를 올려서 이상이 없다라고 전기를 쓰게 되면 앞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분전반을 열었을 때 탄 냄새가 났을 때는 분명히 전문가한테 작업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탄 냄새가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냄새를 맡았으니까 두 번째는 유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인 쪽에 전선들이 이상이 없는지, 차단기들은 외부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차단기의 접점들이 그을리거나 탄 흔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전선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자, 이상이 없어요. 유관 점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차단기 중에서 어떤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차단기 중에서 메인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는 온 상태인데 나머지 중에서 하나가 내려갈 수 있고요. 또는 2개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 중에서 이 5개의 또는 6개의 차단기 중에서 어떤 차단기가 온되어 있고 어떤 차단기가 오프되어 있는지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분전반에 가서 점검을 하러 가서 보니까 메인 차단기만 내려갔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는 올라가 있는데 전등이 내려갔거나 또는 전열이 내려갔거나 또는 전열 2가 내려갔거나,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메인 차단기는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차단기들이 내려가 있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차단기를 다 내리시도록 합니다. 차단기가 어떤 게 내려갔든 간에 개념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차단기 중에서 어떤 것이 내려갔나라고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전반에 있는 차단기들이 각 온, 오프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작은 방, 큰 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플러그 빼주시고 그 다음에 전등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에 보면 온, 오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전등에 전등 상태를 꺼진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등의 스위치를 옵시키고 모든 전등의 스위치를 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콘센트로부터 전기기기를 다 뺐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분전반으로 오십니다. 분전반에 오셔서 다른 배선용 차단기는 다 내린 상태에서 누전 차단기, 즉 메인을 올려 보십니다. 메인을 올렸을 때 차단기가 내려간다라면, 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다라면 그것은 이 누전 차단기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올렸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이번에는 전등 라인을 점검을 하시도록 합니다. 다음에 전등의 스위치를 ON 시켰는데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전등의 차단기를 올리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실이나 화장실, 작은 방, 큰 방, 베란다 등 모든 스위치를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켜십니다. 스위치를 하나하나 점등을 시켰는데 화장실의 전등을 켰을 때 갑자기 이 전등용 차단기가 내려갔으면 화장실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의 문제라면 화장실에 있는 전구를 이렇게 리셉터클에서 풀어서 혹시 샤워 도중에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일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 있다면 드라이기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다면 이 전등 라인의 문제죠. 이 전등 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열 1, 전열 2, 그 다음 에어컨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등을 점검을 했는데 자, 이상이 없었어요.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단 전등 라인에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일단 전등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열 1과 전열 2, 그 다음 에어컨을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등 라인 쪽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등을 켜놓고 그 다음에 전열 1과 전열 2 에어컨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열 1과 전열 2로 그 다음에 전열 3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의 평수에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전열을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 20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열 1, 전열 2 그리고 에어컨으로 이렇게 분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열 1은 큰 방, 현관방, 거실이라면 전열 2는 작은 방, 기타 다른 쪽에 전열 1이 부담하고 있는 이외의 부분을 전열 2로 전기가 들어가죠. 콘센트의 구조는 전열 1 라인의 구조와 전열 2 라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차단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전열 1을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열 2를 점검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등을 켜놓은 상태죠. 전열 1과 전열 2에는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꼽혀 있지 않죠. 에어컨도 빼놓았습니다. 자, 전열 1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열 1의 차단기를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열 1 쪽에 연결된 콘센트들이 있겠죠. 전열 1 쪽에 꼽혀져 있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꼽습니다. 꼽던 도중에 전기 제품을 꼽던 도중에 이렇게 부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꼽을 당시에 가전제품을 꼽을 당시에 전열이 내려갔던 부분에 그 가전제품이 이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차단기를 올린 다음에 아까 꼽자마자 차단기가 전열 1이 내려갔던 그 가전제품을 다시 한번 꼽아 봅니다. 그러면 또 내려간다라면 그것은 100% 그 당시에 꼽았던 가전제품의 문제니까요. 만일 이게 노트북이라면 노트북을 AS를 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열 1은 다 꼽았는데 전열 1의 가전제품을 다 꼽았는데 차단기가 이상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열 1은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이번엔 전열 2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열 2에 보일러도 연결되어 있고 세탁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누전 찾는 법 제1편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누전 찾는 법 제2편에서는 전문가 분들을 위한 메가 테스트기에 의한 누전 찾는 법을 테스트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임의로 세탁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제2편에서는 이렇게 임의로 누전을 시켜서 누전 찾는 법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걸 세탁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 전열 1은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열 2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전열 2 쪽에 연결된 병렬로 연결된 콘센트들의 기존에 꼽혀져 있던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꼽다 보니까 이렇게 세탁기를 꼽자마자 전열 2의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아까 전열 1에서처럼 그 당시에 가전제품을 플러그를 꼽았을 때 차단기가 내려갔던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다시 가셔서 이렇게 전열 2의 차단기를 올리고 다시 한번 세탁기를 꼽았을 때 이 차단기가 내려갔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누전이 발생되는 세탁기에 AS를 신청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전열 1과 전열 2를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에어컨이 또 남아있겠죠. 이번에는 에어컨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에어컨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도록 하십니다. 꼽았는데 차단기가 이상 없이 올라가 있다면 에어컨이 이상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 차단기의 고장인지 아니면 각 분기의 차단기의 고장인지를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등 쪽의 누전인지 전열 1 라인의 누전인지 전열 2 라인의 누전인지 에어컨의 누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셀프로 스스로 누전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셨는데요. 제가 업로드할 누전 처리 제2편은 메가 테스트기를 이용한 전문가 버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누전 찾는 법 제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